자, 식물과 동물을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식물과 동물의 분류. 자, 일단 식물은 진핵생물력 식물계에 속하는 다세포 진핵생물로서 엽록체가 있기 때문에 광합성을 하죠.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내는 독립영양생물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엽록소 A, 엽록소 B, 우리 단풍 들면 뭐 카로티노이드 뭐 요런 감학성의 색소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셀룰로스로 구성되어져 있는 세포벽을 가지고 있죠. 자, 광합성을 하는 원생생물인 녹조류에서 기원이 된 것이 식물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식물과 동물 같은 경우는 기관이 잘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식물은 뿌리, 줄기, 잎과 같은 기관이 잘 발달돼 있고, 관다발 조직, 물관, 체관, 너네 그런 말 들어봤지? 물관, 체관 이런 것들이 발달돼 있으면서 잎에는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서 큐틸크층 같은 것도 있고, 기체가 드나드는 기공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식물을 나누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 관다발이 있냐 없냐, 물관, 체관이 있냐 없냐, 종자, 씨가 있냐 없냐, 씨방이 있냐 없냐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눌 때 관다발 없는 놈, 관다발 없음. 관다발 없는 걸 그냥 비관다발 식물이라 그래요. 그 다음 관다발 있음, 관다발 식물. 그래서 첫 번째 분류 기준은 관다발의 유무입니다. 관다발은 얘들아, 우리가 이파리 같은 거 보면은 막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 얘들아. 요 인맥이 다 관다발인 거야. 물관, 체관, 지나다니는 관. 이런 게 없는 애들은 보통 이끼야. 그래서 비관다발 식물은 이끼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분류하는 기준은 종자가 있냐 없냐, 즉 씨가 있냐 없냐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종자가 없다, 씨가 없다, 비종자, 욕 같지 않나? 관다발 식물. 마지막 게 제일 욕 같은데. 씨방. 그 다음에 종자식물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를 분류하는 기준은 씨가 있냐 없냐, 종자의 유무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비종자이면서 관다발 식물인지 종자식물인지. 그럼 종자식물이라는 말 자체에는 관다발 식물이라는 게 이미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종자식물이 또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제 겉씨식물, 이제 씨발. 속씨식물 요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겉씨식물은 씨방이 없는 거, 그냥 씨가 겉으로 바로 들어가 있는 거. 속씨식물은 씨방이 있는 것. 그래서 속씨가 씨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씨방의 유무에 따라서 겉씨와 속씨를 구분하더라. 이렇게 이 표 하나를 외워버려 얘들아. 지금 선생님이 정리해 준 게 요렇게 외우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지금 요 그림으로 되어져 있는 거야 얘들아. 맞죠? 여기 관다발 없는 비관다발 식물, 관다발 있는 관다발 식물들. 근데 관다발 식물 안에서도 이제 종자가 없는 놈들, 씨가 없는 고사리 같은 거는 포자번식 이런 거 하는 거잖아. 양치식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씨가 있는 것들. 근데 씨가 있는 것 안에서도 이제 씨방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겉씨와 속씨로 나눌 수가 있다. 됐나? 그럼 겉씨, 속씨는 그냥 씨가 있다. 그럼 씨방 있다 없다만 생각하면 되고, 관다발은 당연히 있는 거야. 종자식물은 씨가 있다. 관다발 당연히 있는 거고, 비종자다. 씨가 없으면서 관다발 식물이다. 이름 자체에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비관다발이라는 거는 이런 인맥 없는 애들, 이끼 같은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자, 그래서 보시면 비관다발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끼 같은 거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수중생활에서 육상생물로 옮겨가는 중 중간 단계의 특성을 가진다. 수중과 육상의 중간 단계의 특징을 가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관다발이 없고 잎이나 뿌리 같은 기관이 발달되지 않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근데 헛뿌리를 가지고 있어. 몸을 지지하는 형태의 헛뿌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이런 이끼들은 포자로 번식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종자, 씨가 없는 관다발 식물 같은 거는 양치식물, 고사리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고사리, 석송 기억하시면 되고, 관다발이 있는 식물 중 가장 오래전에 진화된 분류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고사리는 고생대? 그쯤에 생겼을 거야, 얘들아. 굉장히 오래됐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채간하고 물간도 헛물간이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나이테 같은 거 생기잖아, 식물 보면. 근데 그런 게 없어, 얘는. 형성층이 없어. 줄기의 부피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뿌리, 줄기, 잎은 뚜렷하게 구별되는 특징, 포자 번식하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자 식물은 이제 씨가 있는 거지. 얘네들은 종자로 번식을 하고 관다발이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으며 뿌리, 줄기, 잎이 뚜렷하게 보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식물들을 말해요. 그때 씨방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겉씨와 속씨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금 겉씨 식물 같은 경우는 씨방에 쌓여 있지 않고 그냥 씨 자체가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관다발은 채간과 헛물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꽃잎과 꽃받침은 발달되지 않았어요. 얘는 지금 씨방이 없으니까. 그리고 암수 생식 기관이 따로 만들어져 있다. 자, 그 다음 속씨는 가장 번성한 식물의 구조로 육상식물 중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 속씨인 거야, 얘들아. 그래서 밑씨가 씨방에 쌓여져 있고, 그 다음에 씨방 속에 밑씨가 수정 후 종자로 발달이 되면서 관다발은 채간과 물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꽃잎이나 꽃받침이 잘 발달된 구조. 자, 근데 이 속씨 안에서도 떡잎이 하나인 외떡잎 식물과 떡잎이 두 개인 쌍떡잎 식물, 요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그럼 이끼는 선생님이 어떤 거라 그랬지? 비관다발. 그렇지, 이끼는 관다발이 없다. 비관다발이다. 그럼 나머지들은 다 관다발이 있는 거야. 관다발 식물인 거야. 근데 고사리는 뭐였지? 얘는 씨가 없다. 종자가 없다. 그래서 고사리는 비종자 관다발 식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고사리는 비종자 관다발이다. 그 다음에 이제 소나무랑 백합을 했을 때 씨방이 있는 애가 이제 속씨인 거고 없는 애가 겉씨구나. 요렇게. 오히려 동물은 너무 복잡해서 식물을 더 똑바로 알고 있는지 응용해서 내실 확률이 좀 높기도 합니다. 자, 동물도 누가 한번 읽어달라 하니까 쌤 읽어만 준다. 자, 보자. 동물이라고 하는 건 얘도 진핵생물로 동물계로 구성되어져 있고, 진핵생물로 종속영양 생물입니다. 당연히 얘는 엽록체도 없고 세포벽도 없고, 식물과 동물은 다 조직과 기관이 발달되어 있어요. 얘는 운동도 하고 대부분 유성생식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동물을 분류할 때는 대칭적인지, 배엽이 있는지 없는지, 원구가 뭐 입에서 발생했는지 똥구멍에서 발생했는지, DNA나 RNA의 염기 서열이 어떻게 되는지를 가지고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류 기준은 사실 얘도 한 3-4개밖에 없으니까 식물하고 비슷해. 근데 이제 동물은 원체 다양해서 그래, 얘들아. 자, 그럼 일단은 대칭성을 판단을 할 때는 무대칭인 애가 있고, 방사대칭인 게 있고, 그 다음 좌우대칭인 게 있어요. 자, 무대칭이라는 건 그냥 어디를 잘라도 대칭이 아니야, 얘는. 맞지? 이런 게 이제 무대칭인 거고, 그 다음 방사대칭이라고 하는 거는 몸의 중심을 지나는 대칭면이 굉장히 여러 개인 거야. 자포동물 같은 거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얘네들은 감각기관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서 모든 방향에서 오는 자극을 이제 반응할 수 있는 형태, 보통 붙어있는 생활을 하거나 떠당기는 유형 생활을 할 수가 있다. 자포동물 뭐 요런 것들이 방사고요. 좌우대칭은 우리죠. 몸의 중심을 지나는 대칭면이 하나 있다. 그래서 몸의 중심축을 관통하는 한 개의 절단면만이 있다. 앞뒤, 좌우, 머리와 꼬리 방향성이 나타나며 몸의 앞뒤가 존재한다는 거, 감각이 집중하는 부위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 해면동물은 무대칭이고요.
자포동물, 요 히드라 요렇게 생긴 것들, 그 다음에 그 해파리 같은 거 있잖아 얘들아. 약간 대칭적으로 생긴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자포동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외 나머지는 다 좌우대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배엽이라는 것이 있는데, 배엽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가 층을 이루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수정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세포 분열하다가 이렇게 겉에를 이루고 있는 부분, 이 세포층은 외배엽, 여기는 중배엽, 요 안쪽에 세포층을 이루고 있는 건 내배엽, 이런 거를 배엽이라 그래. 근데 배엽이 없는 애도 있고 2배엽짜리도 있고 3배엽짜리도 있습니다. 자, 무배엽은 해면동물입니다. 배엽이 없어요. 그 다음에 자포동물은 2배엽입니다. 그럼 이거 사실 결국에 비슷하지 않냐 얘들아? 지금 해면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대칭이고 무배엽이야. 같이 세트로 외워버려. 그 다음 자포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방사대칭, 대칭면이 되게 여러 개 있고 2배엽이야. 그리고 좌우대칭 동물이 대부분짜리라고 했었잖아. 좌우대칭 동물들이 지금 3배엽을 구성하고 있구나. 일단 크게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2배엽은 외배엽, 내배엽만 있는 거, 3배엽은 외배엽, 내배엽, 중배엽이 있는 건데, 보통 외배엽, 가장 바깥에 있는 세포의 층은 피부나 감각기관, 신경계를 구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 중배엽은 순환계, 근육, 뼈들을 형성하게 되고, 내배엽은 소화계, 호흡계, 내분비계, 우리 몸 안쪽에 있는 것을 형성하게 되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원구라는 게 있어 얘들아. 원구의 발생. 원구라고 하는 건 동물의 발생 과정에서 낭배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세포의 함입이 어디서 일어나느냐라는 걸 말하는 건데, 세포의 함입이 일어나는 부분이 이렇게 생길 건데, 이 함입하는 부분이 입이 됐어. 그러면 선구 동물이라고 말하고, 이 삽입하는 부분이 항문이 됐어. 똥구멍, 후구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그럼 봐봐. 아까 이제 해면동물 배엽이 없다 그랬고, 그 다음에 자포동물 2배엽이라고 했고, 나머지 지금 3배엽들 생각해보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선구동물인지 후구동물인지 원구가 입이 됐는지 항문이 됐는지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DNA나 RNA의 염기 서열을 보고도 하기도 한다. 선구동물을 우리가 촉수담륜 동물과 탈피 동물로 분류를 할 건데, 촉수담물 동물은 발음도 어렵다잉. 촉수관을 가지거나 담륜자 유생 시기를 거치는 아이고, 탈피는 뭔가 몸의 성장을 위해서 탈피하는 애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크게 이제 이렇게 나눈다는 거지. 처음에 배엽이 없는 무배엽, 무대칭 이렇게 형성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엽이 있는 것들. 근데 배엽이 있는 것들 중에서도 2배엽이면서 방사대칭인 것들이 있더라. 그럼 그 외 나머지들은 3배엽이면서 좌우대칭이다. 일단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지. 일단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기억해. 해면은 무배엽, 무대칭, 자포는 2배엽, 반사대칭, 나머지들은 3배엽, 좌우대칭. 이렇게 크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원구가 입이 되는 애들을 선구동물이라고 말해. 원구가 똥구멍이 되는 애들은 후구동물 이렇게 말해. 알겠나? 자, 그리고 나서 이 선구동물 중에서도 DNA와 RNA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 형태라기보단 그 염기 서열에 따라서 촉수담륜인지 탈피인지 구분하더라. 그래서 얘들아, 사실 이 동물 파트는 이 뒤에 자세한 내용보다 이 분류 틀을 쓸 수 있는지, 쌤이 아까 5개 정리해준 것처럼 306개 정리해준 것처럼 요거를 일단 크게 3개로 분류하고, 선구, 후구 중에서 선구는 촉수, 담륜, 탈피동물 거기까지만 할 수 있으면 돼. 됐어? 그래서 쌤이 여기까지는 그냥 읽지는 않을게요. 학교쌤도 이렇게 자세히는 안 하셨으니까
일단 요거까지만 보고 문제를 풀 때 그냥 앞에 보면서 좀 풀어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 형태를 좀 보시고 학교쌤 말한 거 위주로만 우리는 일단 하자. 동물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응.